지금부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미래기술 개발 전략 포럼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은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무역 분쟁 등 해양산업 통합 클러스터의 47개 해양기관과 미래기술에 관한 유용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IMO 환경규제 대응은 물론 신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양한 대체 에너지의 기술 동향과 수소에너지 상사 60주년을 맞아서 해양 분야를 3대 지향점 가운데 하나로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 준 모든 분들의 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새로운 정책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KMI입니다. 업계와 그리고 정부 정책기관을 연결해주는 벤치마킹 할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양 산업은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볼 때 계속 지속 가능한 산업인가? 그리고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하다면 우리의 청년들이 바다에서 해양 산업에서 계속 새로운 미래를 찾아 나갈 수 있겠는가? 저는 말템 클러스터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지역 독자의 자원이나 수요가 존재하고 관련 산업의 존재가 있고 혁신적 기업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혁신이 促진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는 것이 산업 클러스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의 영세성 그리고 돈이 없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고요. 해운조선 행정이 각각 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열심히 경쟁해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잡고 뛰어넘어야 되는 맥넷이 저는 중요하냐라고 하면 결국은 해운과 조선, 해운과 기자재를 갖다 본드처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이런 맥넷과 같은 이런 조정기관 특히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저는 성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현재도 상용화되어 있는 LNG 연료를 그대로 쓰는 방식입니다. LNG 연료를 쓰면서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을 잡기 위해서 스크러버를 달고 다니는 정도의 선박이 일단 2025년까지 대세를 이루게 될 거고요. LNG 연료만으로는 사실 EEDI 페이지 4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SFO, LNG가 경제적이라고 나옵니다. 장기적으로는 암모니아나 수소, 그리고 신캐스 이런 것들이 경제성이 확보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박의 연료로서 이러한 대체 연료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살펴봤는데 두 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하나는 작은 선박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작은 선박은 뭐 태양광, 뭐 해수, 뭐 풍력 등을 이용해서 선박을 구동할 수 있겠고요. 또한 배터리 선박도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노르웨이나 이런 데 쓰이는 차도선 같은 선박에 배터리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그런 선박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선박용으로는 수급 가능성을 특히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경제성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대체 연료들이 선박에 공급되고 벙커링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온도에서 수소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연료를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금이 워낙 비싸니까 촉매를 백금으로 안 쓸 경우는 고온을 해야 됩니다. 고온을 600도에서 1000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온도를 올려가지고 수소를 전기를 발생시키는 연료 전지에 특이하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객선에 1차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상선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대형 상선의 경우는 여기에 대한 거는 좀 여객선이나 관공선은 할 수는 있지만 1메가와트, 2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의 전기의 힘에 의해서 선박에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만들 수는 있지만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몇 메가와트냐면 10메가와트, 20메가와트입니다. 또 생각을 해서 또 정부의 정책 제안도 해서 지금 수소 선박 여러 가지 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것은 결국은 연료 전지라는 놈이 상당히 전기를 생산합니다. 디젤유도 쓸 거고요. 여러 가지 대체 연료가 2030년, 40년, 50년간에는 이 선박에 관련 연료가
다원화되는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소도 하나의 이 패러다임의 대체 에너지 정부와 그다음에 대학과 연구기관과 KR과 코메리가 저희들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수소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개발돼야 됩니다. 새로운 고속로 기술로 가지고 핵연료 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잠수함들이 93% 농축도를 가지고 핵연료 교체 없이 수명 기간 동안에 계속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20% 이하의 농축도로 이것을 하는 그런 방안은 마이크로 리액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많은 핵 반응의 이 폐기물이 들어 있습니다. 땅 속의 지열은 거의 대부분이 이 방사성 알파, 베타, 감마의 붕괴열이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경제성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지금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그 사이에 쇠빙선을 많이 만들어서 소위 소형 모듈 원전, 일체형 원전,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이 결국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원자력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절대로 CO2를 생산하지 않는다. 미세먼지도 생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20만 톤 오일 탱크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약 한 25메가와트 엘렉트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등 조성 산업과 1등 원자력 산업을 결합해서 북극 항로와 그리고 극지광산, 부유식 원전 그리고 그린십을 같이 개발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객선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중고선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한국 중소조선소, 열악하지만 중소조선소들이 신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선박 중에 하나가 이 예인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박을 2012년부터 LNG 연료 선박으로 적용해야 되겠다고 계속 제안을 했었고요. LNG가 마지막 답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은 전기는 생산 단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배기가스 기준에서만 본다면 나오는 게 없습니다.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오긴 하는데 물이 나옵니다. 발전기를 쓰고 그 다음에 배터리팩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배터리팩을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급격한 부하를 감당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저부하를 이렇게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한 관공선을 이렇게 바꾸려고 소개를 드렸더니 배가 너무 작은 거예요. LNG 시스템을 도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담당자 분하고 제가 쭉 해서 이 부분을 제안했던 겁니다. 선박용에 만약에 수소 가스든 수소 충전소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온쇼어의 포트 쪽에 LNG 충전 또는 수소 충전 스테이션을 두고 왜 터그가 중요하냐면요. 이 예인선이 가장 험악하게 운전이 됩니다. 여기에 시스템이 적용됐다 그러면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되기도 하죠. 그럼 지금부터 10분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 분야에서 해양 선박, 해운, 조선, 기자재 이런 분야에 있어서 큰 화두는 첫 번째 화두는 친환경이라는 화두를 크게 끌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화두는 사실은 디지털화를 통한 자동화라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를 가지고서 스크러브 장착이라든지 또 저이왕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내년 IMO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해운선사 입장에서 보면은 친환경 이런 정책들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긴 하지만은 국내 해운 산업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에 수소 선박이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완전 무공의 선박 연료가 추진 기간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도 수소 선박 플랫폼 R&D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 차원에 또는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어떤 정책적인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미래에 이런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한 생기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치의 그 확충이 없이는 안 되니까 이것 또한 완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IMO 2050 탈탄소를 위해서는 수소선박 개발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 정부라든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말. 에너지 효율 부분 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즉 2030년도까지 2008년 대비 40% 감축을 하려고 하면 2030년도의 신조선들은 기존의 화석연료, 즉 LNG까지 포함해서 이것 가지고는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 연료인 수소나 암모니아 뭐 이런 등의 신에너지로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일반적인 그 공감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항만 예선을 LNG 추진 선박으로 대체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한 30%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진흥공사에서 LNG 추진 화물선 무탄소 선박 연대라는 게 이제 출범이 되졌고, 그 저희 정부도 여기에 지금 그 가입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뭐 금융뿐만 아니고 보험, 그다음에 뭐 성급, 하주 여러 그 우리 해운에 관계된다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대부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개 이상의 뭐 세계적인 유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11개 이상의 정부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 배기가스 환경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대표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 사업 지급하는 게 노후 선박에서 고열 에너지 선박 전환할 때 보조금 지급, 항만 예선에서 LNG 추진 예선으로 바꿀 때 보조금 지급, LNG 연료 추진선에 대한 재정 보증,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정부가 하고 있는, 해수부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소 추진 선박에 대한 안전기술 개발이라든지 국제 추진 선박 기술 개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신 게 어차피 이런 국제적인 협력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서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무탄소 선박 연대에도 적극 참여해서 기여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스 사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링 인프라가 구축이 시급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 제주 LNG 2호선이 이제 제주 운반선 겸용으로 벙커링을 이제 내년 초부터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인도가 돼서.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지금 LNG 벙커링 전용 선박을 하는 것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을 했고, 지금 정부 국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NG 벙커링을 위해서도 산업부와 해수부가 협조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수부에서도 부산, 울산 등 LNG 벙커링 터미널 도입을 위해서 지금 신항만 계획 등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 추진 선박 등 무탄소 선박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소에너지 발표해 주신 김영수 교수님이 하고 계신 친환경 수소 연박 선박 R&D 플랫폼 구축 사업을 이제 올해 킥오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연구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 전환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LNG 벙커링 전용 선박 건조 예정이시라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의 관점에서 수소 추진 선박에 대한 기술 개발, 그다음에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기술 개발, 한국형 스마트 야드의 기술 개발, 그다음에 글로벌 미래 친환경 선박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등을 중장기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우리가 이런 다른 기술이라 미래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하나 빠진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또 약한 부분인 통신 부분이었습니다. 위성통신이 우리는 다 임대해서 쓰고 민간 거를 갖다가 쓰고 정밀하지 못한 것들을 그 다음에 끊겨서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라든지 이런 자기네들의 국내 그 에너지를 갖다가 화석연료 많이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환경 규제를 갖다가 또 그 좀 제한하는 이런 국제적인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LNG 시대가 좀 더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너무 한쪽으로 집중해가지고 한쪽으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간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그 해운 산업들도 해운 회사들도 각자 회사에 맞게끔 자체의 경쟁력을 가져갈 것이고, 국가도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또는 어떤 한 사람의 방향성 때문에 다 흘러갈 게 아니고, 우리 국익 우선 실속 있게 우리나라의 지금 강점은 무엇인지 그것부터 발굴하고 현재 기술에서 출발해서 미래 기술을 갖다가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준비하는 이런 실속 있는
그다음에 국위구선의 정책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고려를 할 때 너무 한 가지에만 치우치지 말고 LNG, 수소, 원자력 뭐 여러 가지들의 기타 친환경 에너지까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그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서로 분석하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러시아와의 윈윈을 위해서 원자력 세빙선이 우리 기술이 더 좋은 게 있으면 개발하자 하는 권고를 과기부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토시가 돼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중국이 대거 원자력 세빙선에 진출을 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러시아와의 협력이 강화된다면은 이 분야의 동력은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빙선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공을 하면은 원자력이 그 사이에 너무 대형 원전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땅 위에 있었기 때문에 후쿠시마도 만약 바닷물을 일찍 넣었더라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양 원전은 항상 바닷물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저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마켓 상황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니까 우리나라가 그 최강의 조선 산업이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므로 이 기회를 한 눈여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7에서 8% 정도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 있는 기술로만 가지고 LNG 추진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아시는 페이즈 3, 2025년에 만족시켜야 될 페이즈 3가 대형선에서는 거의 만족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선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마찬가지고 VLCC 훨씬 더 많은 감축을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년간은 LNG 연료 추진이 대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분명히 전기 추진이 올 텐데 전기 추진이 과연 수소를 이용한 연료 전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소 분사에 의한 내연 기관을 여전히 쓸 것이냐 수소를 배에다가 로딩을 해서 스토리지가 필요한 형태로 갈 것이냐 국책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앞으로의 가까운 미래와 더 미래에 대해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LNG가 2040년까지는 대세일 것이다라는 것도 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 개발 여지는 아직 더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전기 추진이나 수소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펌프라든지 밸브라든지 컴프레셔라든지 이런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자재들이 국산화될 것입니다. 기존 R&D하고 좀 틀리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00억 단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연구소들을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시키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트레이닝이 되고 제품화되는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기자재업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균형발전의 파트너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산업의 상생 동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진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맥넷으로 하면 뭉치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하여 하면 100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배사로 맥넷 하면 여러분은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넷으로 뭉치자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했습니다. 맥넷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